언제나 놀라운 상상력과 멋진 스토리텔링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감정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후속작이 9년 만에 개봉했습니다. 과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놀라움과 감동을 선물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편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라일리는 여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멋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좋아하던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커버린 2년의 시간 사이에 그녀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나름의 신념을 꽃피워내죠. 곤란에 빠진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가 하면 이사 후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고 좋아하던 학기 실력도 향상합니다. 무척이나 빠른 변화의 시간에 얼추 적응했을 무렵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사춘기 소녀는 새로운 감정의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동경하는 고등학교 명문 하키팀 파이어 호크스의 입단을 꿈꾸며 학교에서 여는 아이스 하키 캠프에 참여하게 된 라일리. 사춘기라는 시기가 만들어내는 감정 기복이 그러하듯 그녀는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불안을 필두로 한 새로운 감정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내적 갈등을 만들게 되죠. 하키팀에서 끈끈했던 두 친구가 이미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됐다는 소식에 라일리는 큰 충격을 받아요. 어쩌면 이사 때문에 혼자였던 과거가 불현듯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우상이자 팀의 주장인 벨과 만나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 그리고 동경하는 팀에서 멋진 선배와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이 양가적인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나죠. 더 이상 중딩 시절에 머물 수 없는 새로운 내가 돼야 하는 순간, 기쁨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감정들이 쫓겨나고 새로운 감정들이 요동치는 사춘기의 어느 날, 친구들을 생각하는 올곧은 신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소녀 라일리. 그녀의 가슴 속 불안처럼 주황빛으로 맴도는 이곳, 아이스하키 캠프의 시간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어서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번 영화에서도 픽사의 상상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정을 의인화한 픽사의 전략은 이번 후속작에서도 무척이나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본편은 기존 5감정 외에 새로운 4가지 감정을 선보입니다. 가볍게 소개하자면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 홍조를 피워내는 당황이, 귀찮고 피하고 싶은 일을 스마트폰 조작으로 처리하는 따분이, 멋진 누군가를 동경하는 부러비, 그리고 본 작품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불안이가 있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의 초조한 마음은 작품과 라일리의 행동을 이끄는 핵심이죠. 전편에서 직관적이면서도 재밌는 아이디어로 가득했던 장기기억 저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식의 흐름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다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안 좋은 기억들은 기억 저편 너머로 날려버리기도 해요. 라일리가 숨기고 싶은 비밀, 그러니까 일종의 흑역사도 무척 재치있게 표현되죠. 영화에서 감정의 캐릭터성과 배경에 대한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멋지게 조화를 이룬 장면이 둘 있었습니다. 먼저 불안의 주도하에 상상의 나라 속 존재들이 안 좋은 가능성의 미래를 그려내는 장면인데요. 어쩌면 누구나 겪어봤을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어느 순간의 밤을 떠올리는 시퀀스였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기쁨이의 생각이 이를 저지하며 라일리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연출 및 스토리텔링이었네요. 다른 하나는 작품의 중후반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시점 넘쳐나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머릿속 브레인스토밍이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되어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장면은 그 자체로 직관적이면서도 영리한 사용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아이디어가 도착한 감정본부. 라일리는 팀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친구 문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존 감정들이 사라진 본부에서 불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정들은 과연 라일리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춘기를 지배하는 감정이 불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 되고 싶은,
하지만 무척이나 예민한 마음은 뾰족한 가시처럼 솟아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스스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사실 1편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누구나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필연적으로 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이 줄어들고 신념이 꺾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지 그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멋지고 좋은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기적이고 부족한 내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불안감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냥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다양한 내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과정. 그것이 마침내 우리들의 자아를 자라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본 작품의 이야기는 자신을 갉아먹는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해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모양새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는 청소년기의 성장통 같기도 합니다. 문득 최근에 봤던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 속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왜냐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답게 굴 거니까. 그냥 너답게. 그거면 돼. 경기가 끝나갈 무렵 하키 경기장에 쏟아지던 밝은 햇볕처럼 라일리의 입가에 피어난 웃음처럼 어느덧 어른이 되어가는 소녀의 내일이 밝고 행복하길 바랄 따름입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니까요. 사실 전작과 본작은 큰 틀에서 매우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라일리의 주요 감정들이 일련의 사건으로 감정 본부에서 떨어지고 다시금 돌아가는 이야기죠. 본부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불러오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본부로 돌아가기 위한 1차 시도가 좌절되는 양상도 무척 유사합니다. 나쁘게만 보이는 감정들이 결국 라일리를 위한 감정임을 보여주는 것도 무척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이런 심리 변화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서사 구조로 인해서 본편은 분명 신선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은 아닙니다. 픽사의 다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3편처럼 최고의 후속작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픽사의 노련한 스토리텔러들은 전작의 마무리를 멋지게 이어받아 변화한 라일리의 서사에 집중합니다. 1편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12살인 라일리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는 기쁨이의 생각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림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중학생 시절의 아픔보다 크고 힘든 시련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작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처럼 라일리 또한 그 아픔을 겪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관객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위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사적인 면 외에도 영화 아바타가 떠오르는 신념의 샘을 비롯해 디자인적인 발전도 눈에 들어옵니다. 도라도라 영원하다가 떠오르는 아동 애니메이션 형태의 캐릭터라던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마강 랄프 혹은 대난투 시리즈의 게임이 떠오르는 게임 그래픽 형태의 캐릭터처럼 다양한 시각적 연출을 시도하기도 하죠. 전작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사운드 트랙 번들 오브 조이가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합니다. 각 감정의 테마, 특히나 불안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의 음악은 강한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음악이 하나의 드라마를 형성한 점도 좋았습니다. 결국 인사이드 아웃 2편은 무척이나 놀라운 성과 그 자체였던 1편을 이은 훌륭한 후속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이 성장하는 라일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후속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인사이드 아웃 역시 픽사의 대표작 토이스토리의 뒤를 이어서 핵심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겠죠. 요약하자면 인사이드 아웃 2편은 매력적이었던 전작의 세계관과 설정을 훌륭하게 확장시킨 작품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사춘기로 접어든 라일리의 심리적 방황, 특히나 학창시절에 느끼는 그 특유의 불안감을 무척 잘 묘사했어요. 전작이 9년 전에 개봉했던 만큼 학창시절의 1편을 본 관객들이 어느덧 사춘기를 지나서
이번 영화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장한 만큼 방황했던, 하지만 극복하고 나아갔던 각자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편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오랜만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 정말 괜찮은 가족 영화가 나왔습니다. 픽사의 작품을 볼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걱정이 남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부모님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이기에 우리는 어른이 된다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 영화를 관람해 다양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작중 라일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는 시기죠. 어쩌면 작품을 본 또래, 그러니까 청년 세대 관람객들 또한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모두에게 있어 조금은 더 나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